예, 안녕하십니까. 남녀칠세 부동산입니다. 관악구 봉천로 쪽에 이제 80억 사기, 전세 사기가 떴죠. 근데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걸 지금,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전부터 갭 투자랑 세입자 보증금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또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융자를 많이 받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했던 이런 집들이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 몇 년 전부터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은행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사업이 하나가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도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강땡땡 이분이 건물을 좀 갖고 있네요. 지금 신축 건물은 우선 융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억, 8억 뭐 2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전부 다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찰이 3번만 돼도 은행 바로 밑에 있는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터질 거는 이 집. 제가 신축 건물은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아니면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곳을 홍보를 많이 해요. 보시면은 신축, 수수료 200.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매물을 많이 했던 그런 업소들은 신축 건물 하나 빼면 중고차 하나 팔아서 받는 수수료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많이 빠르게 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수수료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신축 건물은 융자가 우선 많아요. 그리고 반 이상이 공사비를 빼야 하니까 전세 세입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가 돼서 유찰이 두세 번 이뤄지면 은행 빼고는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신축 건물을 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3가지로 나눠드리면, 우선 판매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건축하신 분들이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아서 또 그 돈 갖다가 다른 데다 공사를 하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게 새 건물이라다 보니까 융자가 많이 받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반 이상이 전세 세입자를 받아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그 돈 갖다가 또 다른 데다 건물을 또 짓고 건물을 또 지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 채가 8채 9채 되면서 그 순간 하나가 삐그덕거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신축이요, 지금 17억 정도 채권 최고액이 잡혀 있어요. 또 밑에는 10억, 밑에는 8억, 밑에는 융자 좀 갚았지만 10억입니다. 자, 옆에 것도 볼게요. 옆에 것도 보면 10억, 여기는 13억, 9억, 7억. 우선은 관악구 일반 다중주택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권리 분석을 빠듯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등기부를 보여준 집이 있죠. 총 8집인 것 같은데 이 건물이 가족끼리 운영을 했던 집이에요. 자기네가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사무실 차려가지고 실제로 운영도 하셨고, 그 자식분은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물건을 이제 곳곳에 부동산한테 뿌려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8개, 9개 되는 이 집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관악구에서 지금 80억 전세 사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에 거 강땡땡땡 이분 것도 터질 거고, 지금 8개, 9개 터지면 이거 합치면 몇백억이 돼요. 이런 와중에도 월세랑 전세 허위로 올리는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세 사기 예방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터질 것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거라서. 자, 그 중에 국세랑 지방세, 확정일제 현황 부여, 이거 이제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계약할 때 10명 중에 1명이 이거 떼올까 말까요. 실제로 떼오는 분들을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LH나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직접 발급을 받아서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이걸 발급받으려면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 가고 세무서 방문을 해야만 이 세 가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금방 확정일자 현황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한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떼면 이 30장 나옵니다. 그걸 30분이나 1시간 만에 분석이 가능할까요? 저도 많이 발급을 받지만 이게 달라요. 이 확정일자를 신고하신 분들이 집원으로 하는 분도 있고 도로명 하는 분도 있고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입세대 연령도 확인해보고 계약서도 확인해야만 대충 이 집의 보증금이 이만큼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근데 세입자가 발급을 받아요. 근데 세입자가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현황을 떼고 지방서를 떼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뗀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고 위험하면은 계약 취소, 당연히 특약을 넣어서 나중에 계약이 취소할 수 있게끔 조건을 넣겠죠.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뭔가 한다는 자체가 위험 부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록주 첨부해서 그걸 미리 발급을 받아서 확인도 검토도 해보고 위험하면 스톱, 만약에 위험하지 않다면은 계약서 쓸 때 그것도 설명을 해주면 좀 더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행안안전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답변은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 뭐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 현황 부여를 실제 부동산을 중개하는 분들 대표가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하는 게 오히려 득과 실 따졌을 때 득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을 이제 국토부 쪽에서 올리신 건데, 우선은 전월세 신고는 진짜 의미 없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냥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하면 어차피 이제 과태료니까. 자, 밑에 보면 보증보험 가입 이건데, 저는 다세대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입주를 시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증보험 되는 집이, 만약 집이 30개다 그러면 하나 될까 말까가 실제 실무거든요. 저는 중개를 하면서 토지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023년도 1월달을 보면은 공시가격이 내려가 있어요.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 예전에 좀 높았을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어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다 좋은 결말로 이어졌으면 하고, 지금 이제 관악구의 방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 왜? 지금 기사에서 80억 터진 거 말고도 제가 앞에 보여줬던 거, 그리고 중간에 보여줬던 거 보시면은 다 경매로 넘어갈 집들이거든요. 그런 그 집들이 대충 잡았을 때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거마저 봐도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거나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